오늘은 제가 실제로 배당주를 고를 때 어떤 것들을 참고하고 하락장, 상승장, 보합장에서 각각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제 실제 투자 사례까지 전부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실전에서 절대 하지 않으려는 행동 3가지까지 공유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가 배당주를 고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과거의 기준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4구간의 평균 배당률을 숙지하고 지금이 그 평균 대비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봅니다. 현재 배당률이 평균보다 높다면 같은 회사를 더 싸게 살 확률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사버리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싸진 건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사업이 흔들려서인가? 아니면 시장이 겁을 먹은 건가? 회사 때문인지 주변 경제 상황 때문인지를 먼저 고려해보는 거죠. 반대로 평균보다 배당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면 회사의 값어치를 비싸게 쳐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을 보고 매수하려 들죠.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부분 매도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부분 매도를 검토하는 이유는 이 오르는 주가를 보고 사람들이 매수하려는 그 시기에는 기대 가치가 반영되면서 실제 가치보다 비싸지는 시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3,000원 하던 아이스크림이 오늘은 2,000원입니다. 싸네 하고 바로 카트에 담기 전에 왜 이런 가격이 나왔는지 이유를 보는 게 제 첫 번째 원칙입니다. 물론 실제 아이스크림 살 때는 이런 식으로 사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당 성장률입니다. 이것도 역시 1년, 3년, 5년, 10년 평균 증가율을 똑같이 봅니다. 혹시나 배당 성장률이 꾸준히 높은 기업인데 주가의 등락에 따라 사고팔고를 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손해보고 계신 겁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매도는 고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기업은 보통 당장의 배당률은 낮은데 결국엔 시간이 우리 편이 돼줍니다. 꾸준히 높은 배당 성장률로 인해 우리의 투자금 대비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 배당 성장률이 배당주 투자의 근본적인 복리의 핵심인 겁니다. 세 번째는 제가 매수할 기업을 찾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 방법으로 생각보다 더 큰 수익을 본 경우도 꽤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바로 최근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배당률이 오른 회사에 대한 매수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우량한 회사가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경제 뉴스나 유튜브에 거론될 때가 있죠. 하지만 이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턱대고 사버리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2가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회사의 본질적인 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사업 모델이 흔들렸거나 경쟁에서 밀려 수익성이 훼손된 경우라면 성급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사가 우량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회사면서 쉽게 망하진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미리 조금씩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회사를 믿고 미리 사두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개선되고 있음을 알 때쯤엔 이미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씩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스타벅스, EPR 프로퍼티스 등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 경제적 외부 변수로 일시적으로 얻어맞은 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과감하게 수량을 모아갑니다. 실제로 저는 팬데믹 이후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장기 경쟁 우위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본 기업들, 하지만 그 와중에 주가는 아직 크게 상승하지 않았던 스타벅스, 리얼티인컴, AT&T 같은 기업들에 대해 저는 분할 매수를 진행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당주를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고려사항만 안다고 해서 돈이 불어나진 않았겠죠. 우리는 당연히 매수하는 방식에 대한 원칙도 어느 정도 세워둔 상태로 매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제 실제 투자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마지막엔 절대 하지 않는 매도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하락장에서의 매수 방식을 알아볼까요? 하락한다고 기회다 하고 모든 돈을 넣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기본은 당연히 분할 매수입니다. 특히 하락장에선 규칙이 훨씬 더 엄격해지는 거죠. 시장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일단 새로운 기업은 한 주만 사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가야 관심이 생기니까요. 저는 관심 목록에 등록해도 잘 보질 않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떨어질 때마다 정해둔 구간으로 추가 매수를 합니다. 보통 3에서 15% 하락 구간 단위로 매수를 계획합니다. 초반에는 소량으로 추가 매수를 시작합니다. 하락폭이 커지고 시장의 공포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점점 더 매수량을 늘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평단가를 낮추기 원활할 뿐더러 최대한 무릎까지 갈 수 있는 총알이 확보됩니다. 예를 들어 평단가가 10,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주가가 5% 떨어져서 9,500원이 되면 보유 수량의 50%만큼 추가 매수합니다. 10주를 들고 있었다면 5주만 더 사는 거죠. 그런데 하락장이 중후반으로 접어들어 주가가 20%에서 40% 빠졌다? 이때는 200%까지 추가합니다. 15주를 들고 있었다면 30주를 더 사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의 하락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사지 않고 점진적으로 매수량을 늘려 더 떨어질 것을 대비하는 거죠. 또한 하락폭이 커질수록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주식이 우상향한다고 믿는다면 하락은 떨어지는 만큼 안전마진이 확보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 원칙은 질 좋은 우량한 회사에만 적용합니다. 만약 하락장인데도 끄떡없이 오르거나 횡보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를 하진 않습니다.
혼자 역주행하는 종목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고, 이럴 땐 오히려 매도 전략을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락장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매번 영상을 만들 때마다 여러분들의 전략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간단하게라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 아직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락장이 완연해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시점이 옵니다. 어느 뉴스에서든 손해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레버리지 청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주변 주식하던 사람들이 주식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하고, 얘기가 나와도 주제를 돌리거나 불만이 쌓이는 얘기들로 가득합니다. 이때부터 레버리지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드를 키울 기회라고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레버리지 전략으로 단일 종목을 샀다가는 진짜 엄청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청산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버리지는 ETF만을 매수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비중 또한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정도인 전체 금융자산의 20% 내외로 제한합니다. 하루 단위 변동이 가팔라서 분할 매수하기 좋지만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수량과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이런 시기뿐만 아니라 정치 이벤트로 지수가 많이 흔들릴 때도 가능합니다. 미국의 관세 이슈나 국내 계엄령 이슈로 시장 변동성이 커졌을 때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레버리지를 매수할 때 이걸 안 해놓고 매수하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심리적인 흔들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레버리지 상품은 매수 시에 매도 시점까지 함께 세우고 들어가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매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장에서의 원칙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현금 확보입니다. 꾸준한 현금 흐름이 있거나 투자를 위해 마련해둔 비상금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락장에서 현금이 부족해서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하는 것만큼 아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들에서 저는 미국에선 속슬과 TQQQ, UPRO, 한국에선 코르 같은 3배 레버리지 ETF를 활용했습니다. 코르는 약 197% 상승, 속슬은 최근 6162원의 절반을 매도해서 약 126%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코르는 사실 투자금 자체가 작아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속슬은 9월 29일 보유분의 4분의 1을 49,998원에 1차 매도했고 10월 6일에 6162원에 똑같이 4분의 1을 매도했습니다. 속슬은 이제 투자금이 모두 회수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 차익 실현들 역시 원칙에 따른 매도 시점에 이르러서 이루어진 이익 실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락장에서의 매수 방법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렇지만 매수량은 오히려 상승장과 보합장에서보다 많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회가 많이 보인다는 거죠. 다음으로 상승장에서는 어떤 방식을 사용할까요? 상승장에서 솔직히 저는 주식을 사는 재미는 덜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독서에 집중하며 내가 왜 투자하는가에 대한 본질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절대 레버리지를 쓰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승장에서는 절대 레버리지를 쓰지 않습니다. 보통 기계적으로 ETF 적립식 매수를 진행하죠. SCHD 같은 배당 ETF, 그리고 S&P 500을 추종하는 SPLG, 나스닥 100의 QQQM 같은 ETF를요. 이미 날아가고 있는 건 저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불타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아직 덜 오른 우량주가 보이면 한 주만 우선 삽니다. 그리고 가격이 조정받거나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을 때만 추가합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처럼 보수적으로 사게 되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자체는 조금 덜 보수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합장에서의 매수 방식과 절대 하지 않는 매수, 매도에 대한 내용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우리 채널을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보람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 기간 동안 미친 가격 상승과 추석 이후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는데요. 우리 모두 힘내고 단단한 마음으로 요즘 같은 이 파도를 잘 견뎌내 봅시다. 그럼 이어서 전략이 조금은 다른 보합장에서의 매수 방식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합장이라고 해서 항상 같은 전략을 구사하면 오히려 손해볼 수 있습니다. 보합장은 이전 시장이 어땠는가를 반영해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만약 하락장이 지나고 찾아오는 보합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사고 싶었지만 너무 비싸거나 혹은 계속 올라서 불안해서 못 샀던 기업들이 지금은 많이 떨어진 상태일 겁니다.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정고점 대비 많이 빠졌지만 기반이 건재한 대형 우량주를 집중하는 겁니다. 세계 순위권에서 경쟁하는 기업, 산업 구조상 쉽게 망하기 어려운 기업들 위주로 찾는 거죠. 이때는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후엔 단순합니다. 떨어지면 추가, 오르면 대기. 산업 특성상 변동이 적고 경쟁 우위가 있는 기업들은 매수 기준을 조금 더 느슨하게 가져갑니다. 저렴하게 살 기회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시장 상황에 따른 매수 방식을 공유드렸습니다. 추가로 우리는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하락장에서 계좌가 파랗게 물들어도 이 덕분에 저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하락장을 맞이합니다. 그건 바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끊기지 않는 월급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배당입니다.
회사가 약속을 지키는 한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배당은 우리에게 정신적 안전마진이 됩니다. 하지만 약속을 잘 지키는 회사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겠죠. 이번 분기만 좋았다가 아니라 10년 뒤에도 배당을 줄 수 있을 건강한 회사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실전에서 제가 절대 하지 않으려는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 배당률 숫자 하나에 매몰되어 가치 함정에 빠지지 않기. 둘째,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주가의 급락, 급상승에서 희비하지 않기. 셋째, 지인, 뉴스와 같은 주변의 유혹에 빠져서 계획에도 생각에도 원칙에도 없던 투자하지 않기. 시장은 늘 극단을 만들어내고 그때 감정에 휩쓸리면 평소에 냉정함으로 쌓은 자산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규칙을 카드처럼 적어두고 실제 매수, 매도 전에 읽습니다. 지금 행동은 내 규칙과 일치하는가?